송철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아동복지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강의하기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을 역임했고요. 또 예전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인해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아동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양육 시설의 시작은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사가 그 배경에 있죠. 그죠? 그 당시는 거의 빈곤 아동의 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게요, 연표로 따지면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고, 아동복리법이 20년 후에 아동복지법이라는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법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요, 1990년에 이제 시설 보호 아동이 많이 감소됐는데, 불행하게도 97년도에 우리는 IMF를 위기를 갔습니다. 그때 해체 가정의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어도 도와주는 시설 보호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제 아이들이 보호뿐만이 아닌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자, 그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이제 아동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집단생활시설에서 아마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룹홈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보호 체계를 위한 문제를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재현하기 위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설보호가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호 숫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은 결국 이제 가족 간의, 즉 핵가족과의 어떤 가족 간의 기능이 감소됨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동보호 체계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제언하고자 합니다. 그게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라든지, 또한 위탁가정 활성화라든지, 또 아동 양육 시설의 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의 보육사 배치를 이제 현실화하자. 또한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치료가 직접적으로 지원되어야 되겠다 등등으로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첫 제안했던 것이요,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이죠. 그죠? 아이에게는 가장 소그룹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좋죠. 그걸 우리 여기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원칙으로 삼자. 그래서 그에 대한 아동보호 계획이라든지 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전문가, 공무원 혹은 부모 필요에 따라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런 사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위탁가정이 결국은요, 부모로부터 할 수 없이 유기된 아이들을 부모와 유사한 가정에 위탁하는 거죠. 위탁가정을 위해서 실리적인 재정 지원도 돼야 됩니다. 현재 아마 가정당 2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보다 더 가정과 같이 유사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꼭 한마디 한다면은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동 양육 시설의 통합적 아동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겠죠. 아동 양육 시설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미아라든지 비행이라든지 가출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이런 발달성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집단적인 케어보다 개별적 케어가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아동을 도와주는 주간보호소라든지, 아동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보호라든지, 이런 공동가정생활 가정의 확산이라든지, 방과 후 아동 지도의 어떤 구체적 지원,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다문화 가정, 조성 가정,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사회는 크게 문제를 대두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보육사들도 현실적인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 맡기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재정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그 법적 인원을 갖추지도 못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또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 보육사들의 노동급 문제도 새롭게 우리가 크게 대두되어야 되고 이런 보육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동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지연이라든지 문제 행동이라든지 애착 형성 등등을 우리는 한 더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관을 우리는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피아동의 치료 보장을 위한 특화된 병원이라든지 또 그러한 건강과 고위험 대상의 별도 관리를 위해서 학대 피해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터에서는 종사자 교육과 혹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의 부모 혹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에서는 피로, 소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동복지시설은 역사가 70년 되니까 정부 종사자 거기가 좀 안정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위탁가정시설, 그룹홈은 비용이 더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방향을 바꿔야 되죠. 이제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국가가 좀 더 관심 있게 챙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라든지 또 혹은 종사자들의 어떤 근무 여건을 이제 개편해야 되겠죠. 이 앞 섹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요 타 아동복지시설에 비해서 더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가 그룹홈이라는 프로그램에 선호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도 같이 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역할은 우수하게 지정하지만 급여 수준은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하고 우리가 반문해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요 보호 종료 아동의 통합적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동복지시설에는요 법상으로 입소 나이가 0세부터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20세까지 취업 훈련을 한다든지 대학 공부를 한다든지 하면은 연장은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18세까지예요. 이 제도도 크게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퇴소자 아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연간 약 한 2,000여 명이 시설에서 퇴소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한 명이 세상을 구합니다. 그 2,000명 중에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위대한 아이도 그 속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국가는 비용을 가지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보죠.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과정에 민과 관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름하여 자립지원 솔루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주거라든지 생활, 취업, 교육 등등에 우리가 통합적 서비스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새로운 아동보호 체계 모델은요,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무조건 전제해야 됩니다. 즉, 아동 양육과 보호는 부모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그야말로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한 아이가요,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 아이들이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면은 우리 사회가 포괄적 의미의 스포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의 권리가 과연 그대로
인정되고 있는가. 그래서 아이의 권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시 말해 아동 권리의 최우선 원칙을 우리 실현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아동을 중심으로 아이들의 관점에서 기초해서 아동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우리는 구축하자.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동 중심의 보호 체계라는 것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이 어디에 생활하든 아동의 위기 수준에 따라 아동 보호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아동 보호의 마지막 단계의 출구 전략으로서 자립 지원과 연계되는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아동 양육 개편 모델을 잠깐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주관해 주신 세계고아인의 재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는 온 세계가 한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의 아이든지 이런 위기를 겪는 아이는 미래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고아가 갖고 있는 배경적 그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기성사회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유엔 측면에서 제정된다면은 미래 사회는 더욱더 밝아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작은 얘기지만 크게 들어주시길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